노후 준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통 돈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아무래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게 되면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말고도 다른 중요한 것들이 충족되어야 내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우쳤을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워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자들이 마약 파티를 즐기며 삶을 파괴하는 사례들도 많이 접할 수 있고요. 이렇듯 노후도 그저 인생의 한 부분이기에 그저 돈이 많다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하며 노후를 보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당장 가야 하는 회사가 없으니 시간도 많이 남는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들을 잘 숙지하여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공허함을 느낄 때는 돈이 없을 때보다 더 이상 자신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자각할 때라고 합니다. 사회적 의미를 찾지 못해 무력감이나 상실감을 느끼고 그것이 곧 우울증으로 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성취감은 행복과 직결되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성취감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취감을 얻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면 성취감을 얻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각자 저마다의 욕구와 기준에 따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꼭 회사나 본인이 하던 일만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추구하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보며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면 자신이 어떤 것을 할 때 성취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직장을 다닐 때는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이 루틴처럼 어느 정도 패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관두게 되면 더 이상 정해진 루틴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져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일상을 보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될 경우 점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과는 달리 은퇴 후 일상에서는 늘 꾸준히 하는 일을 내가 직접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전하지 않던 일을 매일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평소에도 하지 않던 사람이 매일 아침 조깅을 가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미루기 시작하게 됐을 때 또 그것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진실되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매일매일 혹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늘 하는 것만 하고 해본 것만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이 단조로워지고 이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쉽게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내 일상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고 뇌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 뇌는 신경가소성이 있어 새로운 자극을 통해 신경세포가 자라고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기존 신경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뇌를 자극할수록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배워본 적 없는 것이나 평소에 남들이 하자고 해도 안 했던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악기 배우기, 새로운 운동 배우기, SNS 하는 방법 배우기, 시나 소설 쓰는 법 배우기, 드라마 시나리오 쓰는 법 배우기, 원예 활동 배우기, 요리나 제빵 배우기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안 해본 것을 하려고 마음먹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한번 눈 딱 감고 시작해보세요. 삶에 있어 새로운 재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 은퇴 후 삶은 기존의 삶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을 고민해 보지 않으면 막상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 때
그 감정에만 매몰되어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활동을 생각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활동은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 나의 우울한 기분을 달래주고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인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서 개운하게 씻고 찜질하는 것으로 힐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타입도 있고, 공원이나 경치가 좋은 곳에서 걷고 뛰며 우울함을 떨치는 타입도 있습니다. 저마다 기분을 전환시키는 활동은 다르니 평소에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소통할 수 있는 것. 은퇴를 하고 나면 인간관계도 많이 축소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회사 생활은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굳이 인간관계를 억지로 맺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만나는 인간관계가 한정됩니다. 최소 가족, 친구입니다. 동호회나 동창회 등 사람을 많이 만나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 분들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굳이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도 강제적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동호회가 아니어도 소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는 많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웃 주민 중에서도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도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는 관심사를 공유하기 더 쉽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지역 카페에 가입해서 마음 맞는 회원들과 친목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신상을 모르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나의 은퇴 생활을 함께 즐길 인간관계를 만들어두면 노후가 더욱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기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노후 준비에 돈 말고 필요한 5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이 노후 준비에 있어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마다 노후 준비의 스타일이 다를 것이라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50대, 60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니어스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